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으로 어설프게 대권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멸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가 오는 5월 29일부터 택시 호출앱이죠. S택시를 시범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가 있는데도 이를 대적할 앱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S택시는 이용자가 지도를 보고 1km 반경 안에 있는 택시를 직접 선택하고 호출하는 그런 방식의 앱입니다. 서울시 설명에 의하면 고객에 의해서 호출된 택시 기사는 교대라든지 식사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호출에 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응했을 때의 인센티브라든지 응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 이런 건 아직 전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의 택시 호출 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이미 S택시의 전신인데요, 지브로가 있었습니다. 10억 원 정도의 개발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절한 실패를 맛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브로는 이번에 출시한 S택시하고 마찬가지로 승객이 택시를 직접 호출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고요. 콜비가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한 2,000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택시 기사들이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브로가 운행할 당시를 보니까 하루 평균 택시 호출 건수가 겨우입니다. 130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차 완료가 된 건수는 23건. 이게 어느 한 동네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 완료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13건입니다.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루에 13건 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가 추가로 한 4천여만 원을 추가 투입해가지고 S택시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미 실패한 지브로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추가 개발비는 그 정도로 그쳤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홍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브로 실패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무리 서울시가 S택시 앱을 만든다고 해도 우선 택시 기사들이 승차 거부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앱을 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소비자들이 S택시 앱을 자신들의 휴대폰에 깔지 않으면 또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카카오 택시 앱이라든지 티맵 택시 앱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뭐 필요하다고 S택시 앱을 이렇게 깔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아마도 서울시 전 광고판과 주요 거리 현수막을 총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설 겁니다만은 S택시 앱의 성공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관건은 인센티브에 달려 있는데 소비자가 택시비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직접 지불해 가면서 이 앱을 쓸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 앱의 활용도가 낮게 되면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상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지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어떤 방법을 쓰건 S택시 앱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밝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브로와 같은 꼴이 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왜 이런 것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이런 일을 하려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원순 시장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미 민간 기업들이 잘 하고 있고 이미 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것들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거기에 숟가락을 또 얹으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택시기사가 승객 골라 태우기가 문제라서 이 앱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능은 이미 카카오 택시 앱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호출이 그건데요.
승차 공유 시스템이죠. 서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다에서도 그런 기능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서울시가 전혀 나설 필요가 없는 이런 일에다가 세금을 투입하느냐 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제로페이를 했습니다. 서울페이라고 부르죠. 박 시장은 이 제로페이의 성공을 장담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실패를 장담합니다. 이 박원순 시장의 막무가내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또 하나의 정책이 바로 이 서울페이라고 불리는 제로페이 정책입니다. 이미 카카오페이 추정 가입자 수가 한 2,600만 됩니다. 네이버 엠페이 한 2,600만 됩니다. 삼성페이 1,300만 됩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스마일페이 한 1,300만 되고요. 이마트 신세계의 쓱페이라고 그러죠. SSG페이 700만 명 됩니다. 이미 엄청난 경쟁들을 하면서 피말리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들도 한국의 알리페이를 내세우면서 QR코드 스캔 결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경쟁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쟁 안에 착한 페이를 내세운 서울페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서울시 공무원팀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업으로 먹고 사는 민간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요. 오판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말리는 경쟁에 박원순의 서울시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장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해서 안 된 일 거의 없습니다. 제로페이 성공 내기하자 이랬습니다. 저 내기하고 싶어요. 이미 세금을 59억 원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얻은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겨우 얼마인지 아세요? 59억 쓰고요. 효과는 116만 원 나왔답니다. 참담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홍보를 했죠.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 여러 장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이 가다 보면 길가에도요, 뭐 전광판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가 겨우 그겁니다. 오죽했으면 수수료가 제로, 그러니까 0%라고 해서 제로페이가 아니고 사용자가 제로라고 해서 제로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대권가도에 엄청난 업적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에 미련을 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괜찮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박원순의 제로페이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2009년 서울시가 38억 원의 홍보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도 60억 원의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 사람들 돈 쓰는 것 보면 인력은 어디 뭐 껌값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했다 그러면 몇십억씩입니다. 그렇다고 서울페이가 살아날 것이냐? 이게 박원순 시장이 또 수십억을 넘게 투자하는 서울페이는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또 그러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듯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고 또 우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세금 낭비. 여러분,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을까요? X택시 앱이라든지 서울페이뿐만이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공공 프로젝트로 허공에 날린 돈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10억 원을 넘게 투입해서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시 25개국 200여 곳의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만든 게 서울시민카드 사업인데요. 저도 서울시민인데 이거 들어본 바도 없고요. 이미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할 줄 더더욱 모르겠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10억 넘게 쓰고요. 서울시가 또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농업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이 버섯 농장 사업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한 돈이 투여됐습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죠. 이럭저럭 허공에 날린 돈만 무려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해 1월 달에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죠. 하루에 50억 원씩 사흘 만에 150억 원 다 날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그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랑스럽다고 그럽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서울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데요. 그야말로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달에 서울에서 2100km 떨어진 몽골 북부 아르갈란트에 가가지고요. 나무 2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몽골 사막화를 막아가지고 국내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016년부터 3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시 예산 7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총 60헥타르에 6만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은 쪽쪽 절반 이상이 다 1년도 못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였는지 서울시는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립 면적을 계속 늘려간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쇼하는 거죠. 사진 찍어 놓으면 뭐 대단히 뭔가 하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여주기 쇼를 시민들 세금으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요, 도로에 그리고 터널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그러면서 플라스마 기술을 적용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는 건데 오히려 뭐라 그러느냐. 터널 내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터널 내부를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교통 방해도 되고요. 미세먼지 공해를 더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정책을 밀어붙일 걸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서울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쇼. 그림이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작 해야 될 일은 미뤄두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인데도 인기가 없거나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일들, 당장 티가 안 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그저 프로젝트 파일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상암 롯데몰 건축입니다. 서울시는 이 상암동을 본격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2644제곱미터 부지를 한꺼번에 롯데쇼핑에 매도를 했습니다. 롯데는 2017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영화관 이걸 전부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을 지어가지고 서울 서부권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도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딱 세우고 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들의 90% 이상이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직선거리로 3km 이상 차량으로 가려면 10분 이상이 걸리는데요. 망원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그 망원시장 상인들 때문에 롯데쇼핑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롯데의 개발 계획을 4번이나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인근 주민들이 박 시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겠습니까? 인근 상암동의 월드컵 대교 건설도
박원순 시장의 토건 경제에 대한 회피 때문에 준공 기한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원래 2015년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자신이 토건 시장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임할 때부터 예산 편성부터 원래 예를 들면 100억을 할 거야. 한 2, 30억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공사 기한을 미룬 겁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5년이나 늦춰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인데요. 이 부근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복지재정 같은 데 돈을 더 쓰겠다 그러면서 이 다리에 대한 예산 투입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이 준공 연기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도요.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입니다. 교통복지라는 말 아마 박 시장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니 서울 시민들이 시간을 좀 단축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직 대권만 바라보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정 자체보다 대권 도전자로서의 분명한 입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정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루었던 교통개혁이라든지 청계천 프로젝트 이런 것에 준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무리하게 프로젝트들을 남발하는데 아이디어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 뉴욕의 이 하이라인 파크 같이 도심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서울역 공중정원도요, 개장 2년이 넘었는데 이미 썰렁한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막혔고 박 시장이 원하는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이라인 파크 같은 이 공중정원은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박 시장이 원대한 포부를 갖고 발표했던 여의도 개발, 을지로 일대 재개발, 광화문 광장 재조성 프로젝트 다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박 시장 원래 취임 초기에 토건 시장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뭔가 시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토건 프로젝트에 올인했습니다만은 토건을 박 시장이 잘 모르다 보니까 벌성사나운 꼴만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서는 박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님, 취임 3기가 됐는데 한 일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서울시장 3선을 했지만 이명박의 청계천, 오세훈의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이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아서 3선 했지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즈음에서 박원순 시장이 왜 저렇게 서울페이에 올인하고 되지도 않을 프로젝트에 몰입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당면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로 우뚝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대권 우선순위 1번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들 여론 역시 대체 불가능한 여권의 대권 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조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거창하게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20년 총선 전에 자신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돼야지 자기 사람을 총선의 후보로 대거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대권 후보가 되는 길이 험난해집니다. 그래서 대권에 대한 조급증이 지금 박원순 시장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같이 대권 프로젝트들이 팍팍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왕창 젖먹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청년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500억짜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 의원이죠. 여명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서울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론의 청년 정부 500억 프로젝트 딱 말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조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한 일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대선 경선에서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반드시 이걸 물어볼 겁니다. 서울시장 삼선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답을 박원순 시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할 거리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원순의 제로페이, 박원순의 서울페이가 박원순의 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답이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서울페이 끝났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박원순의 서울시장도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자멸한 겁니다. 참으로 어설픈 서울시장의 대권 노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